네, 상승 종목이 있다면 하락 종목도 있죠.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의 하락 종목을 짚어보는 특집 코너입니다. 예, 반종민의 저승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종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라이브 매매타임 승률 리그 1위를 차지했던 분이시기도 하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거의 운동만 하고 지냈고요. 네, 운동이요? 예, 네. 배드민턴 하면서 체육관을 통해 계속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그냥 그 장이 요새 좀 변동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거의 모니터링만 많이 하고 있었다. 네. 좀 타점을 노려야 되는데 타점을 노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원래 목요일에 파트너 네. 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반종훈 선생님께서 저승사자로 나오셨는데 오늘 뭐 하락 내려가는 종목을 말씀하신다겠어요? 아니면 어떤 예. 컨셉 오늘 컨셉. 그러니까 컨셉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할리원 데이잖아요. 나 좀 이게 모처럼 할로윈, 와서 네. 할로윈 데이에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집을 해서 뭐 요새는 좀비 컨셉이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좀비 컨셉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승사자 컨셉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저희 뭐 모든 전문가분들이 상승 종목만 많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 또한 이제 앞으로 하락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피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해지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승사자 코너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저승사자이니만큼 오늘 좀 저승사자라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임 자산 운용 사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그 종목 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전에 좀 기억을 잘 해보셨던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모 머티리얼즈입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즈. 예, 네. 오늘자도 약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계속 등락폭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페스 신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네페스 신소재에서 에스모 머티리얼즈로 변경이 되고 이후부터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갔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시장성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몇 달 후에 결국 발견됐던 게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태가 같이 얽혀지면서 내려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CB 전환가액 최저 한도 위반이라는 그 기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라임 자산 운용과 그 사태에 연관돼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연결된 종목 중에 추가적으로 동양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예. 에스모 그러면 에스모 머티리얼도 있고 에스모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에스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모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네.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에스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스모 머티리얼즈보다는 에스모는 그래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동력들이나 기업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모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페스 신소재에서 최대 주주가 에스모였다가 DA 테크놀로지가 또 최대 주주였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시비 발행을 세게 찍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무자본 M&A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속 얽혀져 있기 때문에 네. 에스모 머티리얼즈와 에스모의 성격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에스모는 추후에는 다시 이제 기업 가치를 통해 자율주행이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모 이제 지분을 보면은 에스모 홀딩스가 1.75%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이 아니라 그냥 상장이 돼서 이름 하나만 그냥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에스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 아까 마침 CB 발행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어려운 애들이 어떻게 하냐, CB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2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야 할 게 어떤 게 있냐, 횡령 배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횡령 배임. 네, 그렇죠. 왜냐하면 12 발행을 해서 주가는 안 올리지만은 발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리고 아까 사명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또 사명이 바뀔 때 또 아. 약간의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S모어는 그야말 그대로 죽어있는 주식이 아니냐. 예. 어머,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계속해서 S보 만나보고 왔고요. 동양 네트워크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양 예. 네트워크스 오늘의 저승사자 픽인데 네.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동양 네트워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 또한 이제 뭐 굉장히 큰 그 소문을 듣고 많이 사셨던 종목이었었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하든지 뭐 단타를 노리든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뭐 1,000원대도 깨졌고 지금 현재 뭐 동전주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동양 네트워크스도 라인 자산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아까 이제 하채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12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동양 네트워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 않나라고 좀 더 생각하는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 4년 연속 적자예요 지금. 아까 뭐 무더기게 속출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진짜 저승사자 가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속 사정을 봐야 되는 게 사람이 겉모습하고 또 속모습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코스피고 하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지금 현재 4년 연속 좀 적자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상패 조건에 좀 해당이 돼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승사자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픽한 종목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좀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KMW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총 뭐 5위권에 자리하는 4위권에 자리한 종목이죠.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지분이 좀 축소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들보다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 5G 상용화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여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KMW는 지금 일주일 사이, 그러니까 7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잠깐 스톱을 시키면서 눌러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G가 아직 이전에는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잠깐 지금은 좀 흐름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서 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12월 달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 4만 원대 아래때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오늘이네요. 오늘 31일 맞죠? 네, 오늘 31일 헬로윈데이. 네, 맞아요. 중국 쪽에서 중국 통신사 쪽에서 5G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봤을 때 어떨까요? 5G KMW 아까 중국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요. 네, 뭐 네.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쉬어가는 부분들보다는 거래량 터지면서 일전에 크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져나오는 흐름을 가져가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크게 한번 브레이크 없이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빠졌을 경우에는 그만한 하락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아래까지는 조금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밑으로입니다. 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G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지금 좀 조정 기간이거든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내년부터는 5G의 이 실적이 5G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같이 저승사자 옷을 입고 왔었어야 더 분위기가 더 싸늘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입었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오늘장 내일장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작은 악재만 해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노키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KMW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 말씀 맞으세요. 네. 내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와 주가의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안 생기고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투자 이야기는 맞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맞는데 KMW 같은 경우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갭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 투자와 주가의 흐름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걸 좁혀지기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또 네. 우리가 과거에 또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1등으로 제약주들을 계속 치고 갔을 때 그 뒤에 이제 한번 바이오주가 꺾였잖아요. 근데 그 꺾이고 나서 다른 또 새로운 주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한 해 뭐 800%가 넘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넘어가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신라제로 갔거든요. 이게 KMW가 1등이라 해서 계속 1등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섹터가 사이클이 한 번씩 종목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KMW가 다시 이제 1등에서 어때요? 뒤로 빠지고 새로운 5G 종목이 새롭게 또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다가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린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솔루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 지금 5G 종목 이 두 개 말고도요 바닥에서 올라올 종목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5G 그 다음 종목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저승사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그 네. 5G 다음 종목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절대 남북 그 경협주는 건드시면 안 되고요. 네. 절대 그거 하면은 진짜 금강산 지금 철수하는 느낌처럼 될 수도 있기 그러면 때문에 진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벌써 갔죠. 네, 네, 그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정치 테마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예. 테마주.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총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래쪽에 웬만한 종목들이 좀 매물이 좀 하나씩 쌓여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 특성상 뭐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총선 전에 그냥 파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하채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테마 맞으세요? 원래 네. 정치 이게 여론조사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네. 나오다 보면은 그 딱 선거 당일에는 주가가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있기 이게 최대로 이제 많이 이제 끌고 간 애들이 선거 전 일주일 전까지는 가요. 이제 길게 가요. 선반이 있는데 보통 보면 한 달 전에 끝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총선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날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종목을 보시고 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다른 총선 종목들보다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한 달 정도 선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늦게 출발한 애들은 총선 전에 일주일 전에 좀 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5G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정치 저승사자가 너무 네. 많은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를 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지금 정치 네. 테마를 했는데 저는 이제 5G 했으니까 제가 5G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지 않았던 종목들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KMW가 먼저 선행을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단기전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언급을 여기 나가지고 올 봄에 드렸던 종목인데 6월 10일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추세가 주봉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그 종목이 추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올라간 거에 대한 또 시세 차익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기 이제 지표를 좀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실적에 대한 그렇죠.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지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예요?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때요? 계속해서 탄탄대로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또 네네. 어른들하고 또 우리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왜 젊은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하라 한 이유가 내가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걸 코치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이 5G 기주국 뭐 부품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오류를 다 겪으면서 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됐을 경우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또 석권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한 종목으로는 RF텍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의 공장이 지금 증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풀 가동되다시피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조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화하셔가지고 공장이 얼마나 가동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가동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왜 생산을 하겠어요?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저선사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옷을 안 입혀줘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저승사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승사자가 된 종목, 마지막 종목 어떤 거 픽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어떻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저승사자잖아요.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는 좀 무서워. 위험이 네, 있어야죠. 좀 침묵을 지키는 네.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했던 종목이었지만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HLB입니다. 아, 네. 지금도 급락하고 있죠. 오늘 장이 굉장히 빨간데 예, 떨어지네요. 물론 이제 일전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LB를 좀 흐름을 좀 보자면은 좀 차트를 좀 보자면 일전에 5월부터 이제 계속 흘러가다가 7월에 한번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태적인 부분들을 좀 아실 겁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찍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공매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가 다시 재차 그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다시 이제 매수를 통해 크게 올려서 수익을 크게 봤던 종목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미국 FDA와 뭐 신약 허가 신청 사전 미팅을 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팅만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미팅만 했는데 커피를 마셨는지 거기에서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얘기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부분들이 없고 회의록만 네. 가지고 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다라는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지 뭐 추가적으로 뭐 신약을 통해서 유통을 확실하게 하겠다 뭐 확실하다 완벽하다 그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치부책에 대한 리스트로 좀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HLB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한번 심하게 꺾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초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가고 더 가게 된다면은 네. 10만 원 아래때까지는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승사자님께서 직접 10만 원 밑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HLB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저승사자입니다. HL 자체가. 어머, 네.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네. 이렇게 심하게 널뛰게 하는 종목이 어, 있었을까 몇 년 사이에 참 드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도 종목이 참 이렇게도 움직이구나 또 이렇게 비싼 가격이 또 급등을 하거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HLB 좀 주가를 좀 보면은 급등한 뒤에 10월 24일,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해서 연속해서 개발하게 나오면서 음봉 3개가 나왔어요. 흑삼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흑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앵커님 아시죠?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흑삼경. 고점에서 지금 흑삼이 나왔기 때문에 흑삼경이 나왔는데 네. 흑삼입니다. 네. 흑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교차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인 이평선 자체가 좀 꼬였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 지표로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MACD도 지금 어때요? 오늘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방향이 좀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이런 게 있어요. 쫓아가고 나서의 매매가 좀 들어가거든요. 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8월 6일에 공포가 왔을 때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오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눈에 들어오네 그런 주식은요. 여러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95%는 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자리가 HLB는 저승사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HLB까지 저승사자 가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반종민의 저승사자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